밥도 잘 먹고 운동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혹시 병에 걸린 걸까요? 의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병이 아니라 몸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변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살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밥도 잘 먹고 평소처럼 지내는데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결리고 무릎이 간절히 쑤시지만 병원에서는 정상이라는 말만 듣는 경우 말입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매일 걷지만 점점 더 피곤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하며 잠이 깊지 않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저는 60, 70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아직 건강한데 점점 약해질까?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몸이 수분을 잃고 근육이 줄어들며 기본적인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말라가는 강과 같습니다. 물이 빠지면 영양분이 사라지고 흐름이 약해지며 안에서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몸의 쇠약은 매일 조금씩 진행됩니다. 작은 낙상, 하룻밤의 불면, 단순한 감기에도 몸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스스로 요리하고 시장을 보고 손주와 대화도 즐겼죠. 그러나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약을 깜빡한 작은 사고 하나로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금세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균형이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가벼운 탈수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심장이 2배로 일하다 결국 뇌졸중이 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근육 부족으로 한번 넘어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져 다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약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엄격한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매일 4가지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80세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4가지 원인과 이를 막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물을 제대로 마시고 근육을 유지하며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고 사람과 연결되기만 해도 수십 년 더 건강하고 또렷하게 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90세까지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에게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일하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은 85세를 넘기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가 불치병 때문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도 몸이 너무 쉽게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그분들의 삶은 달라졌을까? 수천 건의 사례를 통해 얻은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의학이 발달했지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3%가 85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그 대부분은 중병 때문이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근육을 유지하지 않으며 약을 복용하면서도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양소를 보충하지 않고 오랜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몸을 2배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면역력, 혈액순환, 기억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금이 간 벽처럼 됩니다. 작은 금이 쌓이면 결국 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자주 깜빡한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두 컵 정도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요. 검사해보니 몸이 심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심장과 뇌가 과부하 상태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단순히 하루 2컵씩 물을 늘리자고 권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은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피곤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저 물을 조금 더 마신 것뿐인데 몸의 에너지와 정신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인간의 회복력을 믿는 이유는 우리 몸이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도 몸은 기억합니다. 오늘 충분히 물을 마시면 내일 숨쉬기가 더 편해집니다. 오늘 몇 번이라도 더 일어서면 내일 다리가 더 단단해집니다. 몸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에도 매일 걷습니다. 하지만 작은 낙상 한 번에 쉽게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 부족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서고, 걷고, 숨 쉬고, 먹고, 살아가는 힘의 근본입니다. 불이 생명의 원천이라면 근육은 그 생명을 지탱하는 지배 기둥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해주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 근육,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단 한 번의 실수나 미끄러짐으로도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혼자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며 서서히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매년 조금씩 근육이 감소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다리가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78세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매일 1만 보 이상 걷고 식사도 규칙적이며 담배와 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죠. 그러나 어느 겨울 아침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고관절 골절을 입으셨고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후 다리 근육이 약해져 혼자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육은 운동과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다행히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비싼 기구 없이도 의자 하나, 벽 하나,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권하는 장수 3대 운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곧게 세우고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앉습니다. 10번 반복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발뒤꿈치 들기. 벽이나 탁자를 잡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립니다. 15, 20회 반복. 종아리 근육 강화와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세 번째, 한 발로 서기. 벽을 살짝 짚고 한쪽 발을 들어 10초 유지합니다. 처음엔 흔들릴 수 있지만 발목과 엉덩이, 주위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82세 윤혜숙 할머니는 TV를 보거나 밥이 익을 때 하루 3분만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혼자 시장도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고 눈빛과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 바로 약이 몸에서 빼앗는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병을 치료하는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의 생명력을 조용히 빼앗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약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약이 한 가지 병을 조절하는 동안 다른 필수 영양소를 몸에서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78세 이영철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15년 동안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말이 느려지고 심지어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도 잊어버리셨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하셨죠. 정밀 검사를 해보니 뇌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속 비타민 B1,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혈압약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배출시키고 당뇨약은 비타민 B 흡수를 방해하며 고지혈증약은 세포의 천연 에너지원 Q10을 줄입니다. 결국 몸은 점점 약해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심장은 피로해지며 다리는 무거워집니다. 저는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에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로 마그네슘과 칼륨을 보충하고 일주일에 2번 고등어나 연어를 섭취해 자연스럽게 Q10을 공급했습니다. 잠자기 전 두유 한 잔으로 비타민 B군을 채워주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말도 잘 나오고 다리에도 힘이 생겼어요.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몸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약은 필요하지만 약이 가져가는 것을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식사 한 끼가 보약 한 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피로, 불면, 건망증, 자주 발생하는 근육 경련 같은 신호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약 때문에 빠져나간 영양소를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인, 외로움입니다.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뇌는 피로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제가 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 배우자를 잃은 뒤 급격히 무너진 어르신들입니다. 체중이 줄고 잠을 못 자며 단 1년 만에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상준 어르신 81세도 그중 한 분입니다. 정원을 가꾸고 스스로 요리하며 잘 지내시던 분이 아내를 잃은 후 말수가 줄고 밖에도 나가지 않으며 이웃과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데리고 왔을 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단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한 주 후 손녀에게 매일 전화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얼굴빛과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의학이 아직 알약으로 만들지 못한 최고의 약입니다. 한마디 인사, 미소, 짧은 통화 하나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합니다. 외로움은 몸을 차갑게 만들지만 소통은 심장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혼자 지내는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삽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몸은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통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행복감을 높이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원인은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거나 흔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둘째, 약이 몸에서 빼앗는 필수 영양소. 셋째,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넷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불균형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얽혀 노년의 삶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4가지 원인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를 만든다면 몸과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로 인한 체력 저하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자세로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근력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과 관절이 강해집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약으로 인한 영양 손실은 식사와 영양 보충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과 칼륨을 챙기고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라면 QCB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셋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하루 10분이라도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카카오톡이나 영상통화, 단순한 전화 한 통화도 충분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 몸과 마음은 동시에 활력을 되찾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균형입니다. 과도한 인스턴트 식품, 늦은 시간의 폭식, 불규칙한 수면,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몸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가벼운 식사,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수면 시간, 가벼운 운동을 하루 루틴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건강의 핵심은 작은 변화의 반복에 있습니다. 하루 10분 산책, 한 끼 영양 보충, 짧은 통화, 충분한 수면. 이 작은 습관이 모이면 몸과 마음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체력 저하나 약의 영향, 외로움의 고통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생활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을 관찰하는 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로, 근육, 경련, 기억력 저하, 무기력함은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변화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건강은 거대한 비밀 레시피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과 몸에 투자하고 사람과 연결되며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건강 습관, 즉 물을 충분히 마시기, 근육을 지키기, 영양 보충, 그리고 사람과 연결되기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60세,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자유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30분 전에 한 컵,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 정도입니다. 단순하지만 체내 수분이 고르게 유지되어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이정숙 할머니는 하루 2컵 정도만 물을 마시던 습관을 바꿔서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 기상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의 균형을 되찾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둘째, 근육 유지와 강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하지 않으면 작은 낙상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장수 3대 운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첫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10회 정도 반복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둘째, 발 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을 돕고 균형 감각을 개선합니다. 셋째, 한 발로 서기. 발목, 무릎, 엉덩이, 주변 작은 근육을 깨워 균형과 반사신경을 향상시킵니다. 82세 윤혜숙 할머니는 이 3가지 동작을 하루 3분씩 꾸준히 실천하면서 혼자 시장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약으로 빠져나가는 영양소 보충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은 필요한 약이지만 동시에 마그네슘, 칼륨, 큐십, 비타민 B군 등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는 그 손실을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바나나 1개, 일주일에 2번 고등어나 연어, 잠자기 전 두유 한 잔으로 비타민 B군을 채우는 습관은 혈액과 근육,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영철 어르신은 이러한 작은 변화를 실천한 후 기억력과 다리 힘이 크게 개선되며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장박동과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박상준 어르신은 아내를 잃은 뒤 외로움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손녀에게 매일 전화를 걸며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면서 얼굴빛과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대화가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결국 이 4가지 습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강한 근육, 필요한 영양소, 사회적 연결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켜주는 원동력입니다. 하루 한 컵의 물, 간단한 근력 운동, 영양 보충, 10분의 대화. 이 단순한 행동들을 매일 반복하면 몸속 강물이 흐르고 세포가 회복하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파트 6에서는 이 습관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실천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매일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강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행동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습관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마시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하루 4번 정도 나누어 조금씩 마시면 몸이 쉽게 적응합니다. 아침 기상 후 1컵, 점심 전 1컵, 외출 후 집에 돌아와 1컵, 잠자기 전 작은 컵 1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타이밍입니다. 물은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혈액순환과 세포 기능을 정상화하며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두 번째, 근육 유지와 강화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몸의 기둥이며 균형과 체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장수 3대 운동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하루 10회씩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반복 횟수를 늘립니다. 발 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을 강화합니다. 15, 20회 반복하며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발로 서기, 발목, 무릎, 엉덩이, 주변 근육을 깨워 균형감과 반사신경을 향상시킵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시작하세요. 이 운동들은 단 3,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하며 꾸준히 실천하면 낙상 예방과 근력 회복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82세 윤혜숙 할머니는 하루 3분씩 꾸준히 운동하면서 혼자서 시장을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으로 빠져나가는 영양소 보충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은 몸에 필요한 약이지만 동시에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군, Q10 등 필수 영양소를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는 영양소를 보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 바나나 1개 마그네슘, 칼륨 보충, 일주일에 2회, 고등어나 연어 자연스러운 Q10 공급, 잠자기 전 두유 1잔 비타민 B군 보충.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억력, 근력, 에너지가 개선됩니다. 실제로 이영철 어르신은 이러한 습관을 추가한 후 다리에 힘이 생기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코르티솔 호르몬 증가, 면역력 저하, 심장과 혈압,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하거나 안부를 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박상준 어르신은 아내를 잃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손녀와 매일 통화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얼굴빛과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습관을 일상 속에 녹이는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아침 기상 후 1컵 물 마시기, 하루 3, 5분, 장수, 3대 운동, 실천, 약 복용 시 영양소 보충 음식 챙기기, 하루 10분이라도 대화 또는 소셜 활동. 이 4가지를 매일 반복하면 몸속 강물이 흐르고 세포가 회복하며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한 잔의 물을 마시고 한 번 일어서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몸과 마음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90세가 넘어서도 밥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매일 웃으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연장을 목표로 하지 말고 그 안에 더 많은 활력과 즐거움을 채우세요. 건강은 작은 행동과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원하시면 지금까지 작성한 6파트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2008-169 단어 기준으로 완성본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까요?